자, 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자, 대한광통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와는 줬는데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워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유가 뭐예요? 시장에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았다라고 판단됨에도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았죠.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오로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완벽하게 그 변곡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바로 정부에서 무려 2,0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물론 정부 돈이 지출되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도 더 많이 지어지고 그 시기적으로 앞당겨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 이거 뭐예요? 그쵸? 광케이블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라는 재료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대한광통신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 좀 시원하게 가지는 못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자,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투매를 완벽하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준비가 되는 순간 바로 위로 쏘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상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7월 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자, 코스닥 20주년 행사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코스닥의 부양책 정책이 또 정부에서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말은 7월에는 진짜 대한광통신이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더 빨리 많이 지어진다라고 예정돼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자, 이게 대신증권에 나왔던 보고서 기준인데, 자,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측했던 게 한 3월에서 5월 달 사이에 예측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 오늘 발표가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자,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거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증설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데이터 센터가 전부 광통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요, 연산보다 연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학습을 했었을 때 단계에는요, GPU가 혼자서 그냥 막 공부를 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산이라고 하죠, 연산. 연산은 뭐예요? 자,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얘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 GPU와 GPU 간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는 구리선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이거를 대체하는 게 바로 관 케이블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관 케이블이 좋았던 내용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자, 최근에 미국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를 봤을 때 지금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확인이 되십니다. 근데 이게 내수 시장에서도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면은 대한광통신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포커싱을 굉장히 많이 맞춰놨어요. 여기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 미국의 비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한다. 인캡 아메리카 인수도 끝났다. 여기서 돈을 벌 거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대한항공진을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는 내수 시장, 국내 시장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하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광케이블을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호재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들이 준비만 된다라면 다시 시원하게 올라갈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는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 반등이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수급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6월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하루만 빼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전부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건 자, 이들이 소위 말해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죠. 근데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100% 신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자, 얘네들이 자, 대차, 자,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렸던 주식을 갚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도 주가가 떨어진다라면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그쵸? 대차 장부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최근 한 달 동안의 대차 흐름이 뭐 썩 갑자기 빠져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공매를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아니라 진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 여기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 이들도 물렸구나라고 판단하셔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포는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이 물려있다라는 건 뭐예요? 주가를 올려치기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오늘 시원시원하게 좀 못 가줬던 이유는 사실상 자, 오늘 정부 간담회에서 딱 광캐불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자, 뭉뚱그려서 이제 요게 포커싱이 맞춰졌죠. 반도체, 로봇, 데이터 센터. 자, 여기에 대략 2,000조 가량의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한번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였어요? 친환경 에너지였어요. 친환경 에너지. 자, 근데 그 당시에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되다 보니까 자, 현대판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 CS윈드라는 기업, 자, 풍력 관련 기업이죠. 얘가 대략 한 10,000원 정도에서 시작이 있었는데 최고가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템버거 같죠? 템버거.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재료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 자, 결국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섹터들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가 증설을 낸다라는 건 대한광동진 역시도 필요한 기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광동진 역시도 다시 한번 시원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사실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정부의 정책. 자, 이게 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큰 재료로서 작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의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AI 시대에서 당연히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만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다시 활발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대한광동신 입장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57%,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구간이지만 자,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결국 갔어요. 이때는 제 말을 좀 믿어주셨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락을 해주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의 말에 대한 신뢰를 좀 잊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하락을 뭐라 그랬어요? 대한광동신이 문제에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하락했던 구간을 자, 코스닥 기준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스닥 차트. 자, 얘는 하락폭이 더 커요. 심지어 올해 1월달 기점으로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1월달이 자, 요 시작이네요. 요 시작. 요 무렵인데 더 밑에 내려가 있다라는 거는 자,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요겁니다. 3,000 스탁. 자, 일단 정부에서 과거도 아니죠. 몇 달 전에 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못 갔으니 자, 코스닥도 3,000포인트를 목표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너무 삼성 하이닉스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죠. 일단 여기서도 나왔던 게 자, 현재 대형주 랠리가 끝나야 된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거다. 왜 그렇죠? 정부 정책이 일단 훈풍으로 코스닥에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일단 시기적으로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다고 하고 그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질 거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7월 달에 내일이 7월이죠? 아, 내일이 아니네요. 내일 모레네요. 7월 달에 코스닥 20주년 행사 때 정부에서 또 코스닥 관련된 내용이 나와 줌으로써 다시 한번 대한광동신에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떠나서요. 결국 정책도 중요하고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주식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리죠? 자, 돈 버는 기업.
돈을 번다라는 거는 성장한다.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당연한 주식시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한항공통신을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이터들 때문이죠. 실제로 수출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심지어 자, 2분기 때 수출 데이터는 지금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아직 6월 20일까지만 체크된 거죠. 열흘이라는 시간이 누락된 겁니다. 조만간 7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다시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수출량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광섬유, 광케이블 이게 실제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요 색깔, 요게 미국이거든요. 요 1분기 때 대다수가 미국이었어요. 그만큼 미국에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팩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항공신의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할 만하고 3분기 실적, 최근에 메타라고 추정되는 기업에 계약이 됐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자,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죠. 자, 하이퍼스케일러 AI 데이터 센터용 광케이블 2차 수주. 자, 보시게 되면 355억가량을 추가 계약했다는 겁니다. 누적으로 411억. 근데 자, 미국의 수주 잔고 자체는 1,100억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라는 건 대한항공신의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 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단 한 분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면은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끝까지 대한항공신을 매도하는 그날까지 동행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그쪽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항공통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손실 구간을 일부나마 좀 만회할 수 있는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100% 상승이 확정.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자, 요게 뜨기만 한다면 최소 1000% 이상이 확정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차트 좋아서 갑니다. 그게 아니라 가야 하는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LG전자가 지분을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로봇주이고요. 자, 일단은 정부에서도 로봇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에 로봇주 1개에서 2개 정도는 꼭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왕이면 대기업이 지분 들고 있는 회사면 더 상승 확률이 높겠죠. 자, 내용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서 이 손실 구간 일부라도 우리가 복구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젠슨왕이 이번에 한국 와서 구강모 회장 만났어요. 자, 만난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이 이미 LG는요, 앞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기업이에요. 다만 우리 이미지는 뭐예요? 가전기업. 그렇죠? 냉장고 팔고 TV 팔고 컴퓨터 판던 기업으로 굉장히 인식이 되어 있는데 결국 LG 그룹사 전체가 살아남으려면은 로봇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재계손이 1등이 삼성이고요. 2등이 SK, 3등이 현대차. 자, 이들은 이미 반도체로 자리 잡았잖아요. 세계 1, 2등.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완벽하게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죠. 4등 LG. 자, 뭔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게 LG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분 투자를 해놓은 로봇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로 있고요. 로보스타. 얘는 아예 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죠. 자, 로보티즈. 얘 같은 경우는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3개 기업이 이미 시장에 LG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소개를 드리는 거고 얘는 아직 시장에 노출이 안 된 이유가 지분이 5% 미만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시장에 아직 노출이 안 됐지만 조만간 기사는 뜨겠죠. 자, 정부에서 로봇 투자하고 LG전자가 지분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사만 뜨자마자 단기 100% 상승은 확정.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5% 지분 공시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뜨는 순간 어떻게 돼요? 최소 1000%가 확정 수익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왜 이렇게 5% 지분 공시가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LG전자가요, 액추에이터를 핵심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 기업 되려면 이거를 만들 거예요. 자, 액추에이터가 뭐예요? 자, 이 사람 형태에 띄고 있는 로봇에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로봇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무려 50%를 차지하는 부품이 바로 이 액추에이터고, 재밌는 건 이 액추에이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감속기란 부품인데,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 오늘 제가 준비한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LG가 이게 앞으로 메인 산업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못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인수합병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자, 지분 공시가 아예 대주주로서 30% 이상이 뜬다. 이거는 최소 2000% 상승이 확정인데, 이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우리가 단기적으로 5% 지분 공시에 대한 기다림을 노려본다라면 최소 1000%까지는 우리가 확정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LG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강통진 주주분들 너무나도 힘든 구간인 만큼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서 이 손실 구간 일부라도 복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종목을 추스렸고요. 그중에 또 한 가지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자,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매수를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자,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대한강통진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대라고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간혹가다 이제 댓글창에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댓글창은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의 번호로, 자, 문자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딱 한 글자, 자, 대라고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자, 오늘이 6월 29일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저녁 시간이에요. 시간 상관없어요. 새벽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고 있으시면 지금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늦어도 내일 정규장 6월 30일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끔 빠르게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반드시 6월 30일, 내일이죠. 꼭 진입을 해보세요. 당장에 LG전자 기사만 나와도요, 지분을 모아가고 있어요 뜨는 순간 어떻게 돼요? 100% 급등이 확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무조건 진입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네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이미 장대 양봉 섰고 거래량이 발생했죠. 신기한 건, 자, 앞전에는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등장한 시점으로부터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박스 돌파, 자, 돌파했어요. 거래량을 실어서. 이 말은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알고, 자, 슬슬 모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수급의 주체는 바로 이들이죠. 자, 연기금하고 투신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자, 이들은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사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내받아 보신 분들, 자, 당장 내일 6월 30일 정규장에서는 꼭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대한강통신을 좀 얘기해 보자면 결국 시장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많아질수록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연산보다 연결이 커지는 순간. 자, 결국, 자, GPU와 GPU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현재까지는 구리선으로 해줬는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광케이블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요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CPU. 자, 데이터를 빛으로 전송해서 그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결국 얘도 필요한 거는 광섬유예요, 광섬유. 광섬유가 필요하다 보니까 대한강통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거고, 자, 이 CPU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력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거든요. 어떤 반도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를 빛으로 전환해주는 반도체예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이 마벨 테크놀로지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결국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연산이 진행될수록, 자, 이게 필요하다. 근데 광케이블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한강통신이니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섬유가, 자, 25년 말에 비해서 26년은 어때요? 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의 대미 투자 광섬유 수출액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증가를 해주고 있죠. 25년 4분기에 비해서 26년 1분기는 엄청나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수출 데이터, 자, 어때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진짜로 대한강통신이 돈 버는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통신의 현재 재무 상태를 보시고 야 이거 작전주다, 이거 세력이 이탈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재무가 안 좋은 거 맞아요. 맞는데 시대를 만났잖아요. 그쵸? 시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같이 보여드렸던 종목이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죠. 자, 이 보세요. 자, 이가 원래 코로나 때 8,500원 찍고 역사적 신고가가 486만 원입니다. 자, 만 원짜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 갔어요? 486만 원. 486배 갔습니다. 시대를 만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이 등장을 하는 거고, 대한항공통신 역시도 AI 인프라가 필요한 시대다 보니까 정말로 그 필요한 광캡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마치 세력주다, 작전주다, 테마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테마주는 뭐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기가레인. 자, 기가레인 오늘 거래 재개가 됐네요. 얘가 액면 병합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거래 정지됐는데, 사실 보통 액면 병합하면은 주가가 좀 튀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은 하방 압력을 맞았네요. 이게 뭐예요? 얘가 진짜로 테마라고 한 거죠. 작전주라고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얘는 아마 전환 자체가 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팔아먹으려고 주가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대한항공통신 적어도 이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음 달에 코스닥 부양책이 나오는 시점으로부터는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7월이 내일이 마지막 6월이죠. 6월 30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시원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구간 잘 버텨주셨고, 단 한 분이라도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은 나와지고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주식시장은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기다림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뺏어오는 시장입니다. 자, 슬슬 이탈이 되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기다림. 자, 인내는 쓰지만, 자, 열매는 달콤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 제가 먹을 수 있게 옆에서 끝까지 동행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요청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 반등. 자,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댓글창 반등이라고 적어주시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